다시 시작하지? 아이고 해. 자, 반경이 천호 은할세 민부적 6억 원을 솔유 중첩가사 출시연하시다. 반경이 은 땅으로 천도를 하려고 할 때에 백성들이 부적 6억 원을 그러니까 그 거처할 곳 6억 그럼 앞으로 장차 거처할 곳으로 부적 가지 않거늘. 그 다음에 솔, 다, 그죠? 여기서는 거느려서 뭐 이렇게 다, 유, 중척, 하사. 그래서 그 모든 그 중척이니까 모든 근심하는 이들을 솔, 다 불러서 부를 유자입니다. 이제 솔자는 다 솔자고요. 자, 그 모든 근심하는 이들을 또 옮겨야 되나 하면서 이 걱정하는 이들을 다 불러서 출시연하시다. 시연이라고 하는 건 화살을 놓고 이제 맹세한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시연 그럼 맹세하는 말 이렇게 돼 있죠. 맹세하는 말을 내셨다.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따르려고 하지를 않으니까 워낙이나 뭐 그간에 5번이나 이 천도의 과정이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 또 옮기냐라고 하니까는 자, 내가 옮기는 것은 내가 뭐 다른 목적이 있어서 아니라 오직 백성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자, 그래서 맹세하는 말을 내셨다 그랬습니다. 참고로 시연이라고 하는 시는 자, 그 논어에서도 공자가 그 하셨던 말씀이 있죠. 이를테면 그 남자 부인을 그 뵙고 위령공을 뵙고 그 다음에 이제 벼슬 자리를 논하기 때문에 반드시 소분을 뵙는 것이 예였죠. 그래서 남자 부인을 배웠고 그랬더니 이제 돌아왔더니 자로가 대단히 불쾌하게 얘기했죠. 천하의 그 바람둥이 여자하고 세상에 만나다니 선생님 혹시 무슨 연문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 공자가 그때 공자와 시지왈 이렇게 표현했죠. 좀 맹세하면서 말씀하시기를 여소부자 만약에 내가 부정한 짓을 하였다면은 천염지셨다 그러면서 하늘이 나를 싫어하셨을 것이라 나를 싫어하셨을 것이라 라고 하면서 거듭거듭 말씀하신 내용도 있고 그럼 이 내용의 유래는 어디서 나오느냐면은 우리가 그 활의 서합계를 보면은 그 예전에 재판을 할 때 활의 서합계 구사유에 보면은 활의 서합계는 황정계로서 가장 그 대표적인 괴가 되는 거죠. 그 활의 서합계 구사유에 구사효에 여기 보면은 그 간치 그랬습니다. 마른 뼈다귀를 이렇게 씹는데 그러니까 이제 여기 2심에 이제 들어가는 상황인데요. 이제 그 심판하는데 여기가 이제 1심, 2심, 3심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2심 들어오면은 이제 조정 이제 하급법원에서 해서 이제 조정에 상급법원으로 지금 올리는 경우인데 그때 뭐라고 하냐면 득금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득금시라는 말이 나오죠. 금시를 얻으면 자 이제 뭐 목을 바르게 하면은 이로우니 그래서 그 뭐예요 바르게 하면 어렵고 바르게 하면 이로우니 허물이 없다라고 했을 때요. 이때 이제 그 상급법원에 할 때 송사 받는 사람이 뭐뭐를 내야 되느냐면은 자 금을 그죠 황금 몇 냥을 이렇게 해서 이러면 요즘 말로 그냥 공탁금으로 벌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시라고 해서 그 화살이라고 하는 것은 화살 속시라고 그러죠. 속시라고 해서 묶는 화살 한 다발을 갖다 내야 되는데 그 한 다발이 뭐냐면 100개입니다. 화살이라고 하는 것은 곱게 쏘면은 곧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그러니까 화살을 이렇게 공탁금 방식으로 이제 두 가지를 내는 이유는 나는 곧다 나는 부정한 짓을 하지 않았다. 근데 만약에 내가 정말 틀리다 그러면은 옳지 않다 그러면은 옳지 못하다고 하면 이 화살로 나를 다스려라 라는 의미에서 그 내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나는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맹세하는 그 말 중에 하나이죠. 그 할애 서학계 그 경우는 예전에 그 주나라 때 이 아마 주나라가 여기 하나라의 은나라에서도 나오니까 그 전에는 재판을 할 때 바로 그 황금과 화살을 이제 공탁금 방식으로 이렇게 거는 내용입니다. 오늘날의 공탁금하고 조금 개념은 좀 다르지만은 그래서 이제 시라고 하는 것은 시연이라고 할 때는 맹세한다라는 뜻으로 쓰이죠. 자, 그 은은 제 하남 언사라 하남 바로 언사에 있음이라 적이라고 가는 것이고 유라고 하는 건 부르는 것이고 시는 서해라 사신이 언 반경 욕천호 은이나
반경이 은나라로 은 땅으로 천도를 하고자 했지만 민불궁 왕적 유건을 백성들이 그 거처로 옮기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거늘 반경 솔보 중우지인하여, 그래서 반경이 그 근심하는 무리들을 모두 불러서 출선, 자 맹세하는 말을 내면서 이유지하니 깨우쳤으니 여함은 소원이라. 밑에 이제 그 아래 있는 문장과 같으니라. 주시라고 하는 사람이 말하기를 상인 칭은은 상나라 사람을 은이라라고 일컬은 것은 언제 때부터냐? 바로 이때부터죠. 자 반경시라. 반경 때부터 시작되었느니라. 자차 이전은, 그럼 반경 이전에는 유칭상이라니 오직 상나라라고만 일컫더니 자 반경 청도지 후로, 반경이 천도한 후부터는 어시에 은상 겸칭하고, 바로 이때에는 그러니까 천도한 이후에는 은나라라 산나라라 그러면서 두 개를 아울러 칭하거나 혹은 다만 은나라라고 칭하였느니라. 요즘에는 대부분이 그냥 은나라라고 이렇게 일컬어지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제2장에 보면은 왈 아왕이 내하사 기원 택우자하심은 중아민이라. 무진유어신만은 불능서광이 생일세 곱게하니 왈기여대라 하니이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반경이 하시는 말씀이죠. 자, 우리 왕이 오셔서 기원 태고자 하심은 그 기원 때 이미 있고, 여기에 우자니까 여기에 집터를 정하심은 중아민이라. 우리 백성들을 자 귀중히 소중히 여기는 것이라. 중히 여기심이라. 무진유어심만은, 그래 다 저기 죽이려고 하는 것이 없건만은, 다 죽이려고 함이 아니건만은 불능서광이 생일세. 그런데 능히 서로 바르게 하여서 바로잡아서 그 다음에 그 살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지금 우리 왕이 오셔서 여기에다가 지금 집터를 닦으시면 그 우리 백성들을 중히 여기심이라 다 죽이는 것이 아니는데, 서로 간에 뭐라고 하느냐? 서로 바로잡아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 바로잡고서는 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느냐? 그 복개하니, 복이라면 거북점을 친 거죠. 거북점으로 상고하였더니, 뒤에 왈이라고 하는 것은 그 거북점의 정괴가 기여대라 이렇게 표현했죠. 그러니까 나들 어쩌란 말이냐 이거죠. 나들 어쩌란 말이냐. 그러니까 내가 어찌할 수 없다 이 소리가 되겠죠. 나는 어찌할 수 없다. 아니 지금 옮겨가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옮겨가는 게 마땅한데 나들은 지금 어쩌란 말이냐. 너희들 안 옮긴다면 나도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 유자가 죽일 자라는 걸 아셨어요? 우시죠. 그러니까 지금 그런 파자가 저도 공부하면서 가끔 그 옛 방식으로 공부했던 분들한테 듣는데, 이를테면 우리가 이제 그 윤자도 여러 가지 있으니까 이렇게 볼 때 오징어 윤 하듯이 여기가는 이제 그 글자가 복잡하고 하니까 옛날 사람들이 글자를 복잡하면 어떻게 하냐, 빨리 외우게 시키려고 자 이게 묘, 금, 도, 묘금도 유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래서 어떤 분이 뭐라고도 그런 방식의 해석들이 많잖아요. 그러면서 왈도 이제 지멋대로 하는 해석들이 그겁니다. 시중에 한 권에 놔두는데 여기도 쓰고 여기도 칼이니까 아마도 이게 죽일 유자니까요. 아마도 옛날에 두 쌍칼 찬 사람에서 아마 글자가 유래됐는가 보다. 맞아요, 틀려요. 문화적으로 안 맞죠. 쌍칼 찼다라고 하는 건 이 사람 어지간히 서부 활급 받는 것보다 저도 지금 그 생각 농경사회적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라고 할 때 유가 지금 시경에 두 군데가 나오는데, 하나는 날책유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요. 그 대하에 날책
날체 기류. 대하의 상류. 대하의 상류라고 해서 이제 뽕나무의 부드러움이여라고 하면서 그 나오는 건데, 완피 상류하니, 저 무성한 뽕나무 잎이 부드러우니, 그 다음에 날치의 기류로다 이렇게 나와. 뽕나무의 부드러움, 무성한 뽕나무 잎이, 그 다음에 뭐냐면은 지금 이렇게 했더니 그죠. 날치의 기류하니, 날치 그러면은 이제 봄이 되면은 봄 3월 4월 달에 뽕나무가 무성해지고 누에 키우려면은 뽕나무 훑어다 쓰죠. 그러니까 뽕나무 잎을 다 훑어서 그 다음에 유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이제 공영달 같은 경우는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방락. 모시정에서도 방락 불사를 글자를 풍어. 그죠. 그냥 읽으면은 아마 이 단어도 여기서 온 것 같아요. 치라.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요 글자를 여기 대목에서는 이거 뭐라고 읽을 거예요? 우리 폭삭 망했다 할 때 폭삭이 있죠. 폭삭이라라고 하는 말도 이렇게 쓰는데 폭삭은 불 가서 다 이렇게 툭 떨어진다. 여기서 폭삭이라고 읽으면 안 돼요. 방락이라고 읽어야 되는 글자입니다. 방락이라. 그러니까 이렇게 다 훑어가지고 이때는 박이라 읽을 때는 다 이렇게 쫙 벗겨가지고 떨어질 박, 그 다음에 벗겨서 떨어질 락, 이렇게 해서 박락이라라고 있는 글자인데요. 이렇게 해서 훑어서 이파리를 다 훑으니까 다 떨어지고서는 지금 거의 남아있지 않더라라는 뜻으로 이렇게 쓰입니다. 그래서 거의 남아있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아마 이 묘는 아니고 이 유도 원래가 발음이 뭘로 되냐면 유라고 있는 거죠. 머무를 유라고 하는데, 아마 이 유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저 아래 땅에 서로 간에 마주 앉아 있는 걸로 여기 설문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는데 그건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유라고 할 때는 이제 봄에 밭에서 싹이 나고, 요 글자를 지금 여기서 받으시니까 묘자가 아니고로도 얘기를 하는데, 묘라고 하는 건 음력 2월달이 되는 거죠. 음력 2월달이면은 자 이제 땅 속에 있던 그 싹들이 이렇게 해서 문을 열고 지금 나오는 단계가 되는데, 어쨌든 모든 그 동식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땅에 붙어서 머물러 있다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이 유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나오는 그 싹들을 우리가 칼이나 이런 걸 가지고서는 훑는 걸로 봅니다. 그래서 다 훑으면은 살지 못하니까 죽는다라는 뜻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주송편에 보면은 무, 그러니까 그 무왕을 위해서 그 태무를 연주하는데 바로 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나라의 그 백성들을 구하여서 그냥 다 죽이게 하지 못하였다라고 할 때, 그때도 유라고, 그때 이제 죽인다라는 뜻으로 나오는 것이 주송편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은나라를 이기고, 무왕이 은나라를 마침내 이기고, 그 은나라의 폭군주가 백성들을 죽이는 것을 막았다라고 해서 승은 거기서는 은나라를 이기고, 승은 알유, 막을 알자 유, 이렇게 써서 이제 죽인다, 하나는 죽인다, 하나는 다 훑어가지고 그저 거의 드물게 만들었다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죽일 유자로 쓰입니다. 아마 그러니까 그 엉터리로 해석한 그 내용 그 내용이 아니고, 그러니까 유는 이 원래 그 유씨라 그러면은 아마 그 뽕을 누에를 치던 그 집안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 미워 보건데. 그래서 다 죽이는 것이 없건만은,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건만은 불능서관 생하니, 서로 간에 도와서 바르게 바로잡아서 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럼 다시 말해서 지금 은나라가 자꾸 천도했던 이유는, 은나라는 그 황하강 하류 지역이죠. 아마 요 시기 때가 오임금 취소 사업을 하고 난 뒤더라도 황하강은 워낙이나 범람을 많이 하죠. 예로부터 황하강은 범람하기로 유명을 했고, 또 그 범람 덕분에 실은
그 땅이 굉장히 기름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화강 상류에다가 댐을 건설하면서 오히려 굉장히 황폐해져가고 있는 거가 되죠. 옛날에 그런데 이집트 문명에서 나일강이 계속 범람하면서 그 아래가 그 대단히 풍요로운 땅이었는데 요즘에는 범람은 안 해서 좀 편하기는 한데 대신에 땅이 그 황폐해지고 예전에는 굳이 약을 치지 않았어도 그 농작물이 굉장히 잘 됐는데 요즘에는 약을 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안 좋아졌답니다. 어쨌든 이 화강 하류 지역에 위치했던 은나라의 그 도읍지가 계속되는 침수로 인해 가지고 계속 옮기고 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어쨌든 살려고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옮기지 않기 때문에 거북점을 쳐서 우리 왕은 지금 옮기려고 하는데 그럼 나더러 지금 어떻게 하라고 할 것이냐, 나도 방법 없다, 안 옮긴다면 뭐 죽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식으로 거북점이 대답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맨 앞에 나오는 왈이라고 하는 것은 반경의 말이고 뒤에 있는 왈자는 거북점의 말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유는 살려라. 반경이 언 말하기를 선왕 조리 내도 경언. 이건 지금 앞에서 이제 우리 왕이 오셔서 옮겼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바로 앞선 바로 이제 그 조올 왕 때가 되는 거죠. 선왕이었던 조올이 와서 그다음에 그 경땅으로 도읍지를 옮긴 것은 앞선 시대도 이렇게 했더라. 도읍지를 옮긴 것은 진실로 중암인지 생이요. 진실로 우리 백성들의 삶을 중히 여긴 것이고 비욕진지지 사야니 다 그저 이렇게 죽음에 이르게 하고자 한 것이 아닌데 민족 불행하여 백성들이 마침 그 불행하여서 당시에 사람들에 대한 불행이도 어떻게 되느냐 탕석이가 하였다. 그러니까 탕이라 그러면 서로 간에 멀리 떨어져서 그 다음에 서로가 따로따로 거처하여서 불능상구의 생일세 서로 간에 구제하여 그 다음에 살지 못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서로 도와서 살려고 힘써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때 개지어 복하니 그래서 거북점에게 그 상고를 해보았더니 여발 차지 무약 아하라니 이 땅에 대해서 나도 어찌할 수 없다라고 하였으니 언경 불가 거하니 경은 가히 거처할 수가 없으니 경땅은 가히 거처할 수가 없으니 결당천례라 결단하여서 마땅히 응당 옮겨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제 그 반경이 천도하기에 앞서서 먼저 좋을 때 예를 들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천도하려고 하는 목적은 내가 우리 백성들을 살리려고 하는 것이지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천명을 하고 그래서 지금 선왕이 유복이osi든 그래서 선왕께서는 유복 일이 있으시면은 그러니까 자기가 복종할 일이 있거나 그저 복무할 일, 복이다라면 복무한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선왕이 일이 있으시면은 각근 청명하시되 천명을 각하면 정성각자입니다. 정성각, 공경각자 정성스럽게 그 천명을 삼가셨는데 자유불상령하사 이에 항상 편치 못하여서 왜냐하면 자꾸 도읍지가 그 바닷물에 잠기고 하니까 자유불상령하사 이에 항상 편치 못하여서 불상거럽이 우금오방이시니 그래서 그 을을 떳떳하게 하지 못한 것이 지금에 이르기까지 바로 뭐냐면은 5번을 옮겼으니 그죠? 5번 오방이라 그랬으니까 5번이나 옮겼으니 금불승 우고하면 이제 옛날을 잊지 못한다면 옛날을 받들지 못한다면 지금 백성들이 사는 땅이 자꾸 물에 잠기는데 다시 또 이것을 앞서서 5번이나 옮겼는데 이게 너무 지나치다 그래서 가만히 있게 된다면은 망지 천지 단명이연 하늘이 명을 끊을지도 모르는데 그죠? 하물며 신자죠? 하물며 왈 기급 종선왕지
선왕의 그 열렬함, 그러니까 선왕의 위협이라 이렇게 표현하겠죠. 능히 그 선왕의 유업을 따르랴 이렇게 표현했죠. 그러니까 선왕의 유업을 따르려면은 천도하는 것이 옳더라. 선왕의 유업이라는 것은 뭐다? 바로 백성들을 살리려고 하는 정치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국은사야라 그리고 선왕 유사하던 선왕이 일이 있으시면 항상 천명을 정성스럽게 공경스럽게 삼가시어서 불감유열하신데 그래서 감히 그 천명을 어기어서 넘지 아니하셨는데 선왕이 유불감 상하나여 선왕께서는 오히려 감히 항상 편하게 여기지 못하시고 또 그 읍을 떳떳하게 여기지 못하셔서 우금 5,000권방이라 지금에 이르기까지 5번이나 그 방을 그 도읍지를 나라를 옮겼느니라. 금불승 선왕지 천하면 그런데 지금 선왕을 받들어서 선왕처럼 옮기지 아니한다면 차부지 상천지 단절 아명이온 또한 이것은 상천이 바로 우리에게 준 명, 우리의 명을 상천이 단절 끊을지도 모르는데 하물며 위기능종 선왕지 대열과 그 능이 선왕의 큰 그 열렬한 공을 따르지 않겠는가 열렬한 위협을 따르지 않으려는가 라고 일렀느니라. 상차원적 선왕지 천사에 이것을 좀 자세히 말한다면은 선왕이 그 천사 도읍지를 옮김에 역필유 개복지사한데 또한 반드시 바로 거북점을 살펴서 일을 두었는데 그때 앞에서는 어떤 중정과 하단갑 편이 일하여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특히도 이 그 상서에는 중정편 하단갑, 중정 하단갑은 다 천도했던 천자였었죠. 그래서 그 중정 때는 어디로 옮겼냐면 오땅으로 옮겼고 하단갑 때는 상땅으로 옮겼고 448쪽에 나오죠. 그래서 이때 옮겼는데 그런데 불행히도 지금 중정편과 하단갑 편이 일하여 일실 이것을 잃어버려서 불가고이라 가히 살필 수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다 점을 쳐서 했는데 지금 어떤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다라는 거죠. 오방이라고 해서 표현한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한나라 때 공영달이 위 탕천박하고 탕림경이 박당으로 옮겼고 중정천오하고 들렐 효자이지만은 그래서 오라고 하는 발음하고 같다 그러겠죠. 중정이 오땅으로 옮기고 하단갑은 상땅에 거처하였고 졸은 경땅으로 자리를 잡았으니 병 반경 천은하여 아울러 반경이 은나라로 옮기게 되면은 5번 나라를 옮기게 된 것이니라. 그러나 이 하문이 금불승 우 고문 새로 고지면 그러면 이제 반경까지 합쳐서 지금 5번이라 지금 이제 그 공명달은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지금 다음에 나오는 이 문장을 본다면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 여기 지금 5번 옮겼다. 5방 지금에 이르기까지 5방이라 그랬으니까 지금 밑에 문장을 본다면은 그 고문의 문장을 이 하문에 지금 아래 문장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이게 몇 번째가 되느냐면은 하문에 그 아래 문장이 아니라 거기 위에 5방이라고 하는 그 밑에 3장 2번째 줄 금불승 우고라고 하는 게 있죠. 금불승 우고라고 하는 이 문세로서 살펴본다면은 이미 반경지 전에 반경 앞서서 당 자유 5천이라 응당 스스로 5번이나 옮긴 것이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사기 사마천 사기 우리 지난 시간에 본 거에 따르면은 조울이 경땅으로 옮겼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었죠. 그래서 아마 그 좋을 때에 바로 좋을 때 천우경하고 이렇게 되니까 좋을 때 아마도 두 번 혹시 옮긴 것이라라고 이제 사마천에서는 표현했었죠. 그래서 그 공양달은 반경까지 합쳐서 5번이라 그러는데 아니다. 문장으로 보면은 지금까지 그랬으니까 지금까지 5번 옮겼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반경 전까지라는 이 내용이죠. 그래서 그 문장으로 볼 때 지금 사마천의 사기에서 표현한 내용이 맞다라는 뜻으로 좀 표현했습니다. 그다음 지난번에 우리 봤던 삼가주의 사기 세근편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사장을 보면은 제4장을 4장, 5장, 6장까지 같이 읽죠. 약 전목지유월이라 천리영 자신하사 소복 천왕지 대영하여 지유사방신이라 반면이 효민하시되 윤회제일사 이상구복으로 정목도 하사 왈무호 감모 소인지 잠하라 하사 왕이 영중하신데 실지운정하니라 왕약왈 경영중하이여 영하노니 여유중례심하여 오중방하라. 약 전목지 유월이라. 마치 그래서 하물며 능히 선왕의 그 위협을 따르지 아니하랴 그랬으니까 마치 전목지 유월이라. 마치 쓰러진 나무가 되는 거죠. 전목. 그러니까 쓰러진 나무에 그러면은 그 나무 옆으로 해서 이렇게 자라나는 게 있죠. 우리가 나무를 만약에 큰 나무를 베었다 그러면 이 나무 등걸 사이로 또 옆으로 계속 자라는 싹이 있죠. 그걸 어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싹을. 그래서 일부는 이 얼자를 그래서 이제 옆으로 예기치 못하게 나오는 것들이라 그래서 이제 재앙이라라는 뜻으로도 이제 쓰이기도 하는데요. 쓰러진 나무에 보면 움트는 싹이 있는 것과 같은지라. 그러니까 지금 쓰러진 나무, 이거 쓰러진 나무 그러면 지금 경땅은 지금 우리가 버릴 수밖에 없고, 자 그렇다고 해서 나무가 쓰러졌다고 죽는 것은 아니다. 그 옆으로 새로운 싹이 나와가지고 계속 이어서 살게 된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딛고 있는 이 땅이 계속 물에 침수되고 짠물이 되어서 먹을 물도 짜지고 그저 샘물도 다 짜지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살아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비록 경땅이 아니더라도 다른 살 곳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목에다가 비유를 했죠. 천기 영아명우 자신읍하사. 그래서 하늘이 그 우리의 이 신읍에, 이 신읍에서 새로운 도읍지에서 우리의 명을, 우리가 하늘로부터 받은 그 천명을 기리하게 하시어 소복 천왕지 대업하여. 그래서 선왕의 대업을 이어서 이을 소자에다 그래 이어서 회복하여 지유사방이시니라. 그래서 두루 사방을 천하 사방을 안정케 하셨느니라. 안정하게 그러니까 편안하게 이르도록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여기 지금 경땅 말고도 달리 더 좋은 땅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옮겨가서 우리의 그 선왕의 대업을 계속 이어갑시다 라고 하면서 그 설득하는 과정이죠. 언이라고 하는 것은 부야라 쓰러짐이라. 유라고 하는 것은 고문의 그 움틀 유라고 하는 그 글자와 같은 것이고, 수목 조야라 같은 것이니 수목이란다. 목에 나무에 바로 옆에 가지가 나오는 것이라. 별도로 이제 가지 나오듯이 나오는 것이죠. 전목이라고 하는 것은 비유, 쓰러진 나무는 지금 현재 잘 잡고 바닷물이 자는 경땅을 말하는 것이고, 유월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새로 옮겨갈 바로 은 땅을 비유한 것이니, 언금 자경천은이 지금 경땅으로부터 은나라로 천도하는 것이 약기, 약이, 부지목이 부생야라. 그러면은 이미
쓰러진 나무에서 다시 나오는 것과 같음을 말한 것이라. 천기 장령 고까지 명어은하여 하늘이 그 장차 우리나라를 저 은 땅에다가 명하여 이 개 그다음에 복 선왕지 대업하여 선왕의 대업을 이어서 회복하여 이치한 사방 보인저 두루두루 천하에 천하 사방을 안정토록 안정하게 하도록 이르게 하심인저. 그 다음에 반경이 효라 가르칠 교라고 하는 것을요 효라고 하는 이 문장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공부할 때 맨 처음에 공부한다 우리가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가르치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배움이 있고 그래서 가르치는 내용이 그대로 가르치는 내용을 공부하는 거죠. 우리가 뜻글자로 볼 때 항상 교학상장 할 때 두 글자의 공통점 하면 이거죠. 사귈 예자, 번받을 효자, 그 다음에 아들 잡자 이렇게 되는 거니까 달리 표현하자면 효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 효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한자는 이렇게 쓰는데 옛날 조선시대 때나 그 다음에 중국에서는 현재까지도 교라고 나와서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쓰고 결국 요거나 요거나 같은데 글자는 같은 거죠. 그러니까 글자 그대로 뭐냐면은 가르친다라고 하는 건 이렇게 배울 수 있도록 그냥 그대로 들어갈수록 뭐냐면은 고무진작 시킨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이죠. 칠복자 이걸 두들기면은 두들기면은 자연스럽게 춤추게 되고 그래서 떨쳐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고무진작하는 가르침이어야 된다라는 바로 이 효자입니다. 바로 이 성경에서 나오는 대단히 중요한 글자예요. 그것이 오늘날은 그냥 교라는 말로 쓰는데 바로 이 효라는 말. 그래서 효라고 하는 것은 가르침이고, 그러니까 가르침이 이렇게 고무진작 시켰으니까 고스란히 하게 되는 거죠. 글자상으로도. 복이라고 하는 것은 일이고 잠이라고 하는 것은 규, 법규이라. 경지, 그 다음에 사로라. 갯벌 석자, 성로라. 전문 해석을 안 했어. 안 했나요? 뭐가 이렇게 급했을까? 반경이 효민하시되 반경이 백성들을 가르치셨는데 윤회 제위하사 이상구복으로 왕법도하사 그랬죠. 이에 제위에 있는 자들로부터 이렇게 그러니까 제위에 있는 자들이라는 것은 바로 이제 국가의 중지위에 있는 자들로부터 하여서 그 다음에 옛 일들을 떳떳하게 하여서 옛일로서 떳떳한 옛일로서 정법도하사 법도를 바르게 하여서 바르게 하시면서 말하기를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앞서서 선왕들이 이러이러했더라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자리에 있는 자들 그러니까 반경인지 이거는 여기 지문에 해당되겠죠. 먼저 반경이 그래서 옛 일들을 가지고서 그 다음에 법도를 바로잡으면서 말씀하시기를 무목 감목 소인지 유감하라 하사 그러니까 감이 소인의 경계하는 바를 소인들의 경계하는 바를 숨기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왕이 무리들에게 명령을 하셨는데 실지우 정하니라 모두가 다 왕정에 이르렀느니라. 정이라고 하는 왕정, 조정을 얘기하는 거죠. 조정마당을 얘기하는 겁니다. 두루 그러니까 일단은 먼저 이제 벼슬 자리에 있는 사람들부터 먼저 이렇게 와서 이 말을 듣도록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명하였더니 왕명이 내리면 일단은 왕정에 다 모여야 되겠죠. 아까 효는 교요, 복은 사요, 잠은 규야라 그랬고 경지, 경땅이 지금 현재 있는 경땅의 도읍지가 갯벌 석자에다가 소금 노자가 되는 거죠. 온통 갯벌 천지가 되고 짠물로 소금덩어리로 그러니까 갯벌로 되다 성노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갯벌이라고 표현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갯벌로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바닷물이 들고 날고 하면서 우리가 서해 바다는 밀물 썰물의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크죠. 전 세계 최고 5대 갯벌이 우리나라의 서해 갯벌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서해지만 중국 애들은 동해가 되겠죠. 걔는 황해가 되는데
워낙 밀물 썰물 차이가 크니까 아마 굉장히 계속 이어졌을 겁니다. 황하강이 계속 넘치고 하는 것들은 비가 많이 와도 넘치고 밀물 썰물로 해서 계속 넘치니까 바닷물 한번 휩쓸고 들어오면 이거 완전 뻐룩들이죠. 뻐룩들이 되고 그 다음에 샘물은 사람들이 마실 수 있는 물은 전부 다가 소금물로 될 겁니다. 바닷물로 짜서 먹기도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정땅이 지금 갯벌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그 족을 내자, 그 다음에 막힐 액으로 읽어야 되겠죠. 빠지고 막혀서, 그래서 이제 막 진창이 되니까 빠지고, 우리가 이제 길이 제대로 이제 뚫리지도 않고 이렇게 자꾸 막히고 하니까, 막히기는 했지만은 한편으로는 자, 이게 이제 기득권층하고 새로운 계층하고 이게 여기서 이제 싸움이 나는 겁니다. 오교질이라 그랬습니다. 비옥하고 풍요로운 이점은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비옥하고 풍요로운 이점이 뭘까요? 갯벌 물이 들어오는데요. 짱물이 들어오는데요. 소금, 그 다음에 바다에서 나오는 어마어마한 해산물, 그 다음에 민물하고 바닷물하고 겹치는 쪽에는 어족 자원이 어마어마하게 풍부하죠. 왜냐하면은 강하구 쪽으로 해서 그 물고기들이 온통 여기다가 알라고 하기 때문에 어족 자원이 대단히 풍부합니다. 그러니까 이 어족 자원을 장악하고 있는 기득권층들이 있을 거예요. 이들이 이제 자꾸 이제 선동하겠죠. 그래서 비록 지금 경땅이 그 갯벌에 다 빠지고 그 다음에 이리저리 막 그 길이 제대로 나지는 않지만은 그러니까 비옥한 이점이 있느니라. 그래서 옹요라고 해서 풍요로운 비옥하면서도 풍요로운 이점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소민이 고탕석 이고로 돼. 소민들은 바로 백성들이죠. 영세민이라 세민이라 그렇기도 합니다. 백성들은 이제 집도 그냥 나지막하고 하니까 이 물을 피해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이리저리 뚝뚝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탕석 이거로 돼. 이렇게 탕석 이거에 고통스러운데 괴로운데 백성 사람들이 빚을 가까이에 이렇게 붙어서 서로 살아야 이것저것 같이 나누고 어려운 일 있을 때는 같이 돕는데 자, 이 자꾸 물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낮은 저지대의 사람들은 자꾸 다른 쪽으로 옮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떨어져서 사는 고통을 감수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자들을 부리는 저 거실적 거실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한 나라의 고관 대작들의 그 집을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거실들은 이른바 저 권력 있는 자들은 총화보하니 얼마나 좋아요. 이 백성들 부려가지고 모든 재화가 되는 거죠. 화보니까 보화를 다 모두니 거기서 이제 그 바닷가 쪽에서 나오는 그 풍요로운 그저 이 재화들을 다 모아니 유불리어 소민하고 오직 소민에게는 영세민들에게는 불리하지만은 이어 거실이라 저 거실에는 그 이로운이라. 그러므로 특히도 이제 우리가 염전 같은 경우는 옛날에 소금 같은 경우는 작은 금이라고 할 정도의 소금이니까 그러면은 그 소금 조선왕조에서 소금 채굴권을 소금 염전업을 다 장악하고 있는 자들이 누구예요? 왕족들입니다. 철저하게 왕족들이 염전을 다 장악하고 있고 이게 조선왕조 내내 이른바 그 문제가 됐었어요. 왜 이거 좀 풀어라라고 해서 왜냐면 그 왕족의 땅이니까 또 지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백성들이 또 자유롭게 또 억압하는 것도 이렇게 막게 되니까요. 조선왕조실록 보면 여기 가끔 나오는데 그래서 그 거실에는 이론이라. 그러므로 거실이 얘네들은 기득권 충분히 거머쥐고 있고 야 이거 놔두고 떠나라고 멀리 간다면 이제 직접 반환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자기들도 딱 내놔야 되고 하니까 거실이 불렬이 서동부원하고 기뻐하지 아니하면서 서로 간에 뜬 말들을 움직이고 그래서니까 그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그러는 거죠.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그럼 아무것도 모르는 소민들은 어떻게 돼요? 그 유언비어에 혹하게 되는 거죠. 정말 그런가 보다. 그럼 우리도 그렇게 이사가면 어떻게 되지? 우리도 이사가면 그럼 우리도 먹을 것이 뭘 먹고 살지? 우리가 염정 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저 바다에 가서 고기 잡아가지고 이걸 가지고서는 그 다음에 떨어진 이익을 갖고 먹고 사는데 우리 옮기면 진짜 우리 어떡하지? 이런 식이 되죠. 그래서 소민들이 그 이해에 현혹되어서
역상여 자원이라 서로 간에 탄식하고 원망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도읍지를 또 옮기려고 하는 반경에 대해서 이래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간유, 능, 심리, 이해지, 실이 욕천자면 그런데 그 사이에 그죠? 그 틈에 실질적으로 그 이해의 실질을 살펴서 능히 살피고 그 다음에 옮기고자 하는 자가 있다면 그죠?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아니다. 이건 지금 옮겨야 말지 봐라. 지금 백성들이 소민들이 더 어려워지는 건 뭐냐? 저 모든 것을 국가의 모든 재화를 거머쥐고 있는 몇 프로? 요즘으로 표현하면 20%도 20%가 되나요? 20%가 다 장악해놓고 그 다음에 이 정부가 어찌어찌해서 최저임금제를 건드렸더니 누구를 선동한 거예요? 저 소상공인들 선동해가지고 오히려 이 사람들 데모하게 만드는 거죠. 이게 골치 중간에 유통마진이나 등등 기본적인 구조를 이렇게 변경시켜야 되는데 엉뚱한 방식으로 지금 싸움 붙인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사이에 그런 이해의 실질을 능히 살피고 그래서 야 이게 옮기는 것이 낫겠다라고 하는 자가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달려 들어가서 어떻게 되겠어요? 해코지하는 겁니다. 이제 저 언론에 이제 파가 쫙 갈리는 것이 이제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또 그렇다면 또 왕왕이 제2자리 소배격 전난하여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왕왕 또한 왕왕 저 권력에 있는 자들이 제2자가 되는 거죠. 권력에 있는 자들이 그들을 배격하고 그 다음에 막고 그죠? 어렵게 하여서 그죠? 어렵게 하여서 불능자달아 상하니 이런 자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의견을 내면서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하면은 그 권력에 있는 자들이 뭐냐면 배격 전환이라 이렇게 표현했죠. 그들을 일체 딱 그죠? 내치고 그 다음에 그걸 서로 막고 또 어렵게 하여서 그들이 하려고 하는 것이 자달아상이라 그랬습니다. 저 임금이 있는 데까지는 능히 이르지 못하니 그러니까 스스로가 가고 싶어도 임금하고 직접 연결해서 우리의 의견들은 이렇습니다라고 의견 전달을 하려고 하는데도 중간에 딱 막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가 저 임금의 결까지 이르지 못하니 반경지기연이라 반경이 그러함을 알았느니라. 똑똑한 분들은 당연히 살펴서 두루두루 이렇게 편지를 다 해야 되겠죠. 그러므로 기교민의 그 백성들을 가르침에 필자제위 시여 반드시 뭐로부터 저 권력의 윗자리에 있는 자들로부터 바로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들을 먼저 얼르고 안 되겠다 그러면은 너희들 그러면 거의 내가 최고 천자니까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해서 벌로 다스리겠다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반드시 위에 있는 자들로부터 시작하고 그리고 왜냐하면 이들이 배격하고 가로막고 하는 걸 못하도록 해야 되니까 그리고 기소의 교제 위자는 그리고 그 제위에 있는 자 그러니까 권력에 있는 자들을 가르치는 것은 역비 자기 일체지 법으로 이 정지라 또한 왜냐하면은 그 제위에 있는 자들을 가르치는 것은 또한 일체의 법을 만들어 그러니까 일체 하나로 딱 해서 이렇게 되면 전부 다 이렇게 처단하겠다라고 하는 그 일체의 법을 지어서 일체법을 만들어 가지고 이 정제 가지런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조건 엄벌로만 하면 오히려 어떻게 돼요? 서로 간에 붙어버립니다. 붙고 만약에 천자의 권력이 조금이라도 약하다 그러면 천자의 권력은 넘어가게 돼 있죠. 그래서 문제는 단순히 어루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중간에 이제 문제는 덕으로 깨우쳐야 되겠죠. 스스로 깨어잡도록 만들어야 되니까 유고 선왕 구상 천도지 사하여 오직 선왕들이 옛적에 그 천도한 일을 그저 떳떳하게 천도한 일을 들어서 이 정기 법도이니라 그래서 그 법도를 바르게 했을 뿐이니라. 그러나 소위 정법도자는 그렇지만은 그 법도를 바르게 하는 것은 역비유타원이요 또한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유언 어떻게 되냐 사제위지 신으로 그 권력의 자리에 있는 신들로 하여금 무혹 감목소인지 소잠규 언니니 그죠? 감히 저 소인들이 경계하고 그죠? 감규니까 경계하고 법도로 삼는 것을 드러나지 못하게 숨김이 없도록 그죠? 복이다 그러면 숨기는 거죠. 그 드러내지 못하도록 일단 소인이라고 하는 것은
저 어디에요?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소임되짓 하는 것이죠. 백성들하고 자꾸 이간질 시키면서 오직 자기의 그 이해관계에만 몰두해가지고 천도 막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자들의 그 뭐냐 그 유언비어 퍼뜨리는 것들을 그래서 그 숨기지 못하도록 하였으니 개소민이 여기서는 이제 개소민인 대개가 소민은 환 성노 전매하여 유욕천이 이연 잠교 기상자 하여 가만히 있어봐라. 사야들로 하여금 여기서 지금 잠깐요. 아까 소인이라고 하는 것은 소인들이 경계하는 말을 숨김이 없도록 하여서 그래서 지금 소민하고 같은 개념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경계가 숨김이 없도록 하여서 그래서 이제 소민들이 실제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들을 이렇게 펼쳐서 우리는 옮겨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는 게 이게 실제 마음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꾸 위해서 막으니까 우리가 그 발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는 그러니까 다시 합니다. 앞에 소인은 지금 밑에 그 다음에 나오는 소민 개념하고 같은 걸로 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유알 사 그 바로 위에 제위지신으로 그러니까 그 뭐야 권력의 자리에 있는 자들로 하여금 무혹감복이니까 그죠? 혹감이 숨김이 없도록 하라 이거니까 그래서 소민들이 그러니까 소인들이라 그러면은 그 소민들이 경계하는 바를 그죠? 걱정하는 바를 자 숨기지 않도록 이들이 그대로 하고 싶은 말 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둬라라는 거죠. 언론 통제하지 말고 그래서 개소민이 보통 대개가 소민이 성노 점해하여 자 모든 것이 갯벌이 되고 그 다음에 빠지고 그 다음에 막히는 것을 근심하여서 유욕천이 언잠교 기상자 하여 그래서 그 임금에게 바로 이 경계하는 경계하는 말을 하여서 여 무득 갈절이 사 부득 자달야라 이렇게 표현했죠. 사람들을 경계해서 윗사람을 경계하면서 뭐라고 했느냐 그 너희들이 그 다음에 알절 막고 끊어서 하여금 사 부득 자달 하여금 스스로 도달하지 못하도록 하지 말라 그죠? 하도록 하지 말라라고 그 함이라. 그래서 중자는 여기서 중 앞에 그 내용의 왕이 명중이라고 할 때 그 무리라고 하는 것은 신민함제하라 그래서 신하들뿐만 아니라 백성들까지를 다 그 두고 한 말이고 사시 장술함은 반경지 훈어라 사관이 장차 지금 아래 지금 반경에 그 가르치는 말 그죠? 반경에 그 가르치는 말을 서술하고자 하였으므로 먼저 지금 이러한 말을 그 내었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왕약왈 왕이 약왈 그러면 이같이 말하기를 다음과 같이 말하기를 이렇게 표현하니까요. 그러면 있는 말을 그대로 다 적은 것이 아니라 그 말이 길고 많기 때문에 간략히 하여서 이렇게 썼다라는 겁니다. 이같이 대략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는데 이런 뜻입니다. 왕이 대략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는데 격여중이여 너희 무리들이여 이르러거라 그죠? 그 격하라 그러면 이르거라 그대 무리들이여 여고 여운하노니 내가 그대들에게 가르침을 고하노니 유자는 꾀유자가 되는 거죠. 너희들은 출내심 너희들은 그대들 마음속에 있는 꾀를 그죠? 그 꾀를 그죠? 그 내어라. 출하면 출척이라 그럴까? 출해서 그 마음속에 있는 그 꾀들을 내어서 무종강하라. 무오라고 하는 것은 자 그 뭐예요? 오라고 하는 것은 종강 편안함을 따라서 그죠? 편안함을 따라서 그 뭐죠? 오다 그러면 오만하고 그 다음에 게을리하지 말라라는 거니까 그대들이 편안한 바를 따라서 그 뭐냐 임금의 명에 대해서 거스리지 말도록 하라 이런 뜻으로 좀 표현한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앞에서 지금 중간에 있는 권력층들이 백성들이는 실제적으로 천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것을 유언비어를 퍼뜨려서 일단 머뭇머뭇거리게 하고 그래서 그대들이 그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툭툭 털어내어서 다 마음속에 있는 마음을 다 꺼내보고 그래서 백성들은 강이라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의 그 안택이 되죠. 편안한 곳, 편안한 곳을 따라서 그 가도록 하는데 위에 그 임금의 명을 어김이 없도록 하라 이렇게 됩니다. 오라고 하는 건 오만하다 업신여기다라는 것이니까 따라가 그 편안한 곳을 따르는 것을 업신여기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됩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본다면은 아까 뭐 야관이라고 하는 것은 비친 당시지언이요 당시의 말을 다한 것이 아니고 대의 약하라 대략 뜻이 이와 같다라는 것이라 여유 출 내심자라고 하는 것 그죠? 그 내가 그 내 마음 속에 있는 그 꾀를 다 내어 보아라라고 하는 것은 모고 여지 사신녀라 그러니까 그대들 이제 저기 봐요 고관대작들 같은 경우는 천도를 막는 자들은 그대들의 사사로운 마음을 그죠? 다 그냥 내어놔라 있죠. 잘 도모하여서 그대들의 마음 속에 있는 사사로운 것들을 다 버리라라는 뜻이 되겠죠. 다 버리고 그 다음에 무 아까 옥설무자의 무는 말무자의 무와 같은 내용이요. 그래서 무득 오상지명하고 그래서 그 임금의 명에 대해서 임금의 명을 게으르게 태만히함이 없도록 하고 종기지한 몸이 편안한 바를 따르도록 하라. 개오상즉 만약에 대개가 임금에 대해서 임금의 말에 대해서 그 태만히 하면 업신여긴다면은 불궁천이요. 이것은 천도하는 것을 달갑게 여기지 않는 것이고 종강즉 몸이 편안한 바를 따른다면은 불능천이니 몸이 편안한 바를 따른다면은 그 잠깐만 임금을 여기서 몸이 편안한 바를 따른다면 옮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고관대작들이죠. 이 지금 경땅에 있으면서 이득을 보는 무리들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옮기지 아니할 것이니까 채침요 내용 이 두 종류는 소, 당, 출지